네,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선거제가 개편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요,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선거제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은요,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109석, 또 더불어민주당이 106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6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대 총선 결과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자유한국당은 13석, 또 민주당은 17석이 줄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큰 폭으로 이제 늘게 됩니다. 강원도민으로서는 이제 강원도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텐데, 이제 권역이 강원도가 충청권과 묶이면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재브리핑입니다. 자, 20대 총선 결과를 새로운 선거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원도는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권역을 이루기 때문에 먼저 이들 총선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 강원도 6석을 비롯해서 총 충청권까지 포함해서 20석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요, 강원도에서 1석이고요, 충청권에서 의석수를 다 포함하면 총 13석이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2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철규 의원이 총선 직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게 되고요. 세종의 이 한 사람은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해찬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21석, 더불어민주당 14석. 자, 그런데요.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각 정당의 득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당시 총선 결과를 보면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각 당의 전국 득표수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비율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합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합계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합계,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또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 득표율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국적인 득표율을 대비해서 이 권역의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권역 득표율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14.5%, 더불어민주당이 13.7%, 그리고 국민의당 11.1%, 정의당 11.2%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요. 첫 번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방금 계산한 권역별로 이제 득표율 요걸 가지고 곱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15.8석, 더불어민주당은 14.5석, 그리고 국민의당 6.6석, 정의당 1.68석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소수점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게 의자가 한 석이지 이게 1.5석은 넘는데 네. 이제 넘어가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과반이 넘으면. 그렇죠.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 문제가 지역구 의석수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20대 총선 때보다 지역구가 지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석의 지역구가 어딘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이 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이 속초, 고성, 양양이 이제 조정이 되게 되는데 현 의원의 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와 대전, 충북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들게 되고요. 충남이 2석이 줄어들어서 총 5석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구 의원의 현재 정당들을 보면은요, 자유한국당이 4석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석입니다. 근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불이 지금 각각 한 석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석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0.5석으로 일단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충청권에서 자유한국당은 3.5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5석.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배분된 비례대표 수에다가요, 감소된 의석, 요걸 이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50%, 요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석이 되게 되고요. 국민의당은 3.3석, 예. 그리고 정의당은 0.8석.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례대표를 다 합쳐도요, 5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원 충청권에 10석이 배정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5석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요. 참 복잡합니다. 나머지 5석에 대한 계산은 또 따로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강원 충청권의 각 정당 득표율로 5석을 배분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를 원래 배분된 비례대표 수와 좀 더하게 되면은요, 최종적으로 강원 충청권 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석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2.4석, 그리고 국민의당 4.5석, 그리고 정의당 1.1석 예. 이렇게 됩니다. 이를 지역구 의석과 다시 이제 합해봐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걸 더하게 되면 19.5석. 1.5석이 줄어드는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15석, 한 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4.5석, 예. 상당히 큰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한 석.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총선과는 결과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지난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본 이 시나리오다. 그냥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우리 선거제의 변화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재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